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 상황인데 황궁 아파트라는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고 우뚝 살아남은 거예요. 그 아파트에 살아남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. 제가 감상하기 전에는 재난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. 보고 나니까 재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재난이 발생했다라는 그 상황은 이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싶은 인간들끼리 부딪히는 내용을 묘사하기 위한 소재일 뿐이지 재난 그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다행히도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흥행 추세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. 개봉 4일 만에 100만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. 손익분기점은 410만 정도라고 하고요.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이 손익분기 정도는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흥행 추세도 좋지만 이 작품도 굉장히 좋거든요. 이병헌 연기가 좋다고 하던데 진짜로 좋았나요? 어느 정도로 좋았나요?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전 세계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모든 세상이 폭삭 무너 내려앉는다라는 그 상황이 사실은 그 가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관객들을 그 세계관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관객들의 몰입 요소에 대한 그 장치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이병헌이 연기한 캐릭터고, 그리고 그 연기를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 극한의 상황에 몰입하기에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병헌 배우의 연기는 뭐 흠잡을 데가 없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거의 뭐 극을 씹어 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기를 너무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, 그리고 이 이병헌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병헌 배우의 연기만 이야기를 하고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다른 주조연 캐릭터들의 연기도 되게 좋았어요. 특히 저는 이 박서준 배우 있잖아요. 이 박서준 배우가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라는 이미지보다는 대중성을 가진 배우다. 근데 이 대중성을 가진 배우다라는 게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. 스타나 배우에게 있어서 대중성을 가졌다라는 거는 굉장한 무기거든요. 연기력 원툴로 씹어먹는 배우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대중성이 강한 배우다라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한 배우였어요, 이 박서준 배우가. 그런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번 작품에서 이제는 대중성과 연기력을 모두 겸비한 배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되게 잘해줬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연기를 잘했는데 이 이병헌 배우의 포스에 눌려가지고 되게 잘한 다른 배우들의 그 포스가 좀 눌린 감이 좀 있기는 해요. 그리고 이 부녀회장을 연기한 이 김성령 배우도 다른 작품에서 워낙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잘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런 생각을 하고 보는데도 잘하시더라고요.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이 작품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잖아요. 김성령 배우가 연기했던 드림 팰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전에 바로 직전에 개봉했던 건데 요것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른 작품이거든요. 이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가진 상황이 공유가 된다라는 게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되게 신기했고,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게 질질 끌지 않아서 좋았어요. 사건이 생기는 것도 빨리빨리 생기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요. 감정적으로 좀 요동이 칠 만한 극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인물 한 명 한 명의 감정선을 되게 길게 카메라가 잡아주면서 좀 슬로우도 좀 걸어주고 막 오열하는 장면, 막 안돼 뭐 이런 장면, 여러 가지 막 대사들 이런 것도 막 되게 나열하면서 감정선이 중요한 장면에서 연출을 질질 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그런 극적인 감정이 필요한 만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씬에서도 그냥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. 이 점이 저는 되게 오히려 좋았어요. 감정의 과잉 연출이 없이도 긴장감 있게 잘 살릴 수가 있구나라는 면에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선택한 그 연출 방법이 되게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머릿속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.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되게 많으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했구나, 저 장면에서는 저런 걸 이야기하고자 했구나,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게 오히려 머릿속에서 딱딱딱딱 정리가 안 되고 키워드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날리는 느낌?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한동안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다가 제가 그 수요일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요거 이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한다고 이게 글로 좀 써내려가면서야 이제 머릿속에서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.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키워드만 좀 찝어보자면은 집단 이기주의, 결국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여러
그 집단들이 있는데 집단들 각각이 서로만이 가지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발생하고 마찰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당연히 다루고 있겠죠. 제목부터가 콘크리트 유토피아고 부동산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뭐 집값 문제 뭐 이런 걸 1차원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게 좀 포괄적인 의미긴 한데 요즘 많이 쓰이는 의미가 그냥 뭐 아파트, 주택, 거주지 요런 의미로 요즘은 그냥 많이 쓰이잖아요. 사실은 좀 더 이제 큰 범위의 단어긴 하지만 내 집 마련의 의미란 무엇인가? 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가장 크게 이 작품을 보면서 띵 하면서 느꼈던 게 상대방에게 주거지를 물어볼 때 너 어디 살아?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그리고 그 나의 주거지를 이야기할 때도 나 거기 살아, 나 어디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그 산다라는 그 단어가요 되게 중의적이라는 표현이라는 느낌을 이 작품을 통해서 탁 받았어요. 그러니까 산다라는 게 리브인도 되지만 라이프도 되잖아요. 내가 살아간다라는 뜻도 되고 어디에 거주한다라는 뜻도 되잖아요. 내가 어디에 살아라고 그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하고 있던 게 이런 중의적인 표현을 가졌다라는 거를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통해서 좀 자각을 하게 됐고 야 정말 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구나. 나 어디 살아라는 그 말이. 그래서 이 작품은 어디에 살 것이냐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 관객들에게 좀 던지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의 무게가 좀 무거워지죠. 가벼운 작품은 아니구나. 생각할 거리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나 메시지들도 사실 편하게 묘사하진 않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을 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라는 감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지금 평론가들의 평도 굉장히 좋고 관객들 입소문도 좋고 실제로 초반 추세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무난하게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원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네이버 웹툰 유쾌한 왕따라는 작품인데 이걸 보시고 나서 이 원작에 대한 관심도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원작도 충분히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이니까 또 네이버 웹툰에서 그 유쾌한 왕따라는 원작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속한 작품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콘크리트 유니버스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일한 재난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는 서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작품들이 되겠는데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연관되는 작품이 요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작품입니다. 7부작 시리즈물이라고 하고요. 그 대지진 이후 폐허간 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가 물물교환의 장소로 자리 잡으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작품이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에서 물물교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왔던 그 황궁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그리고 있는 그 황궁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설정이 모르는 거예요. 이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가 이 황궁 아파트만 있을지 아니면 다른데 또 어디 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동일한 장소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곳에도 무너지지 않은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배경으로 다룰 것인지는 아직은 모를 것 같지만 굉장히 흥미가 돋습니다.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스타트를 잘 끊어가지고 좀 흥미가 돋네요. 그죠? 기왕 말 나온 김에 다른 유니버스 작품들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? 이 황야라는 작품도 요거는 영화일 겁니다. 그 범죄도시 4도 이제 제작하고 있는 허명행 감독이 요 황야라는 요 작품을 다루게 됐고 마동석 배우예요. 여기에 액션이 들어갑니다. 그죠? 이 허명행 감독 역시도 무술 감독 출신이에요. 주연도 마동석인 거 보면은 액션물로 당연히 가겠죠. 그죠? 콘크리트 유토피아 세계관 이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를 다룬 디스토피아 액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2라는 가제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네요. 그리고 유쾌한 왕따라는 드라마가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드라마가 또 나오게 됩니다.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는데 이게 그 아포칼립스 물에다가 디스토피아를 다룬 거다 보니까 되게 잔혹한 설정들이 많이 쓰일 법도 한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사람들이 순한 거 아니야?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이런 재난 상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인간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성을 위해서 조금은 그 생략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근데 황야라는 작품
작품 같은 경우는 상당 시간이 흐른 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그리지 못한 더 참혹한 그 상황들은 그 황야에서 좀 더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스포일러 없는 후기는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